했더니 시력이 막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늦었어요. 최악의 경우 각막이 뚫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추가 치료 없이 시력 교정만 잘 해주면 괜찮아요. 시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각막에 흡수시키고 나서 를 조사하게 되면 각막의 콜라겐 결합이 단단해지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합병증, 원추각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원추각막이라는 건 각막의 중심에서 살짝 아래쪽이 얇아지면서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점점 튀어나오다 보니까 각막이 어느 순간에 뚫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이 원추각막이라는 건 보통 시력교정술을 받기 전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 같은 시력교정술은 모두 다 각막을 깎아서 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원래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게 각막이 막아주고 있는데 시력교정술로 얘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어느 순간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뚫리는 게 각막 확장증, 원추각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원추각막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한테만 발생하느냐? 네, 아니요. 시력교정술을 안 받고도 보통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무서운 원추각막, 오늘 한번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원추각막이 어떤 거예요? 원추각막은 각막 자체가 탄력을 잃어서 보통은 검은 눈동자 C축 바로 아래쪽에서 각막이 얇아지면서 그 부위가 점점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 질환이에요. 각막은 원래 상하, 좌우가 대칭이어야지 빛이 한 곳에서 잘 맺히고 시력이 잘 나오는 건데요. 원추각막의 경우 각막의 투정 부위가 얇아지고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으니까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 안경점 가면 난시라고 들어보셨죠? 빛이 한 곳에 맺히는 게 아니라 퍼져버려요. 이렇게 부정난시가 발생하면서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게 원추각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원추각막이 발생해서 난시가 생겼을 경우에 초반에는 안경 끼면 교정이 잘 되거든요. 다만 이가 점점 심해지면 어느 순간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보통 사춘기 무렵에서 시작해서 20, 30대까지 서서히 진행을 해요. 80% 정도는 30대 초에 진행이 멈추거든요. 그리고 20%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80%는 뭐 30대까지 서서히 발생을 하다 멈추니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20%가 문제거든요. 이 20%에 대한 치료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추각막은 뭐 양쪽 눈에 다 발생해요? 아니면 한쪽 눈에만 발생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추각막은 주로 양쪽 눈에 모두 생기기는 하는데 생기는 정도가 좀 달라요. 한마디로 한쪽 눈에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원추각막이 좀 흔한 진료인가요?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 0.2%? 뭐 2,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의외로 시력교정술을 하다 보면 이거 사전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환자분들에서 원추각막에 살짝 기질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원추각막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원추각막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의 리스크 팩터 요인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요인은 가족력, 무섭죠. 가족 중에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 자식이 아니면 또는 형제자매가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 유전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유전적인 거 말고는 우리 눈 비비는 거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아토피나 뭐 비염이 있어서 눈 자주 비비는 분은 원추각막이 유도할 수 있거든요. 비비는 행동이 눈에 계속적인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각막 모양을 변하는 걸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원추각막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눈을 비비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프트 렌즈,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눈에 트라우마를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올드 버전의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눈에 트라우마를 주는 결과 원추각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원추각막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추각막의 증상으로 눈치를 채서 원추각막을 진단받는다?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추각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살짝 있더라도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추거나 렌즈 끼면 다시 잘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꽤 진행을 해서 안경을 껴도 렌즈를 껴도 시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각막지형도라는 검사를 했더니 시력이 막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기 말기가 돼서야 그 증상이 자각해서 안과에 가서 검사하면 늦으니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사실 최우선이 됩니다. 안과에 검진차 내원을 하게 되면 각막 지운도라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눈 앞쪽에 빗을 싸서 각막을 촬영한 다음에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더 들어가고 각막이 어느 데가 두껍고 얇고 하는 거를 원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초록색이 정상이고 빨간색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고 파란색은 평평한 부분이 표기로 돼요. 원추각막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축의 중심부 바로 아래가 얇아지고 튀어나오는 질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막지용도 검사상에 중심축 바로 아래쪽이 뻘겋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보이면 원추각막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더 정밀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혹시 헷갈릴 수 있는 증상도 있나요? 원추각막 증상과 헷갈릴 수 있는 증상, 사실 이거는 너무 다양하고, 원추각막에 제가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거의 못 느끼고 약간 흐려 보이는 정도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흐려 보이는 거의 원인은 어마무시하죠. 뭐 안구 건조증도 있을 수 있고 근시도 될 수 있고 난시도 될 수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질병이 다 가지고 있는 증상을 원추각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추각막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사실 완치의 개념이 흔하지는 않아요. 초기에는 단순히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라는 게 아니라 시력 교정만 합니다. 안경이나 소프트 렌즈를 착용해서 보이는 것만 대증 치료로 잘 보이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얘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안경이나 소프트 렌즈를 껴도 안 된다. 딱딱한 RGP 렌즈, 하드 렌즈를 껴서 살짝 눌러주면서 보이는 거를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이상의 경우 하드 렌즈를 껴도 시력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각막 내 링 삽입술, ICRS라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수술인데요. 각막 안에 작은 방고리 모양의 링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가지고 각막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추각막이나 각막 확장증이 각막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쪽에서 잡아주다 보니까 다시 탄력이 나오면서 조금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이 펴지면서 난시가 잡히는 치료법이 되겠어요. 근데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 링 삽입술은 질병 자체 진행을 막는 게 아니라 이 난시 때문에 인한 시력 저하를 호전시켜주는 치료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진행을 막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원추각막의 80%가 30대에서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추가 치료 없이 시력 교정만 잘 해주면 괜찮아요. 다만 이 남은 20%가 문제인데, 이렇게 20%는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경 끼거나 렌즈를 끼더라도 시력이 안 나오고, 진행하는 케이스에는 최악의 경우 각막이 뚫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케이스에는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고 콜라겐 크로스 링킹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각막은 사실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직들이 느슨해지면서 탄력을 잃으면 원추각막이 발생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탄력성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막 교차 결합술을 받으면 이 콜라겐끼리 조금 더 타이트닝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시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라섹을 받을 때 각막의 가장 겉에 있는 에피텔리엄 상피를 살짝 벗겨낸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각막의 상피는 벗겨낸 상태에서 중앙부 스트로말에 리보플라빈이라고 비타민 B2를 반복 점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흡수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외선 UVA를 30분 동안 조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보플라빈을 각막에 흡수시키고 나서 자외선 UVA를 조사하게 되면 각막의 콜라겐 결합이 단단해지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이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추가로 각막 강화술을 추천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콜라겐 크로스링킹이랑 같은 원리거든요. 다만 원추각막 시에는 이 각막 강화술을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각막 내 삽입술, 각막 교차 결합술 등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는데도 각막이 뚫릴 정도로 원추각막이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 치료는 결국 각막 이식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치료가 시력 교정만 단순히 시켜주는 거고 어떤 치료가 진행을 막아주는 건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표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캡처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진행을 막는 게 아니라 시력만 교정해주는 치료는 안경이나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그리고 각막 내 링 삽입술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진행을 억제해주는 거는 콜라겐 크로스 링킹이 되겠어요. 각막 강화술이 되겠고, 이도해도 다 안 된다? 결국에는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표로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추각막 2,000명 중에 1명이 발생하는 정도라 유병률이 굉장히 낮고 80%에서 30대 이전에 진행을 멈춰서 크게 문제없이
렌즈나 안경 같은 거를 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실 수 있는데 이 남은 20%에 내가 들어갈 경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각막이 더 얇아지기 때문에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좋은 병원에서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시력교정술 전 오늘 영상을 보고 각막 확장증의 대략적인 진행 및 치료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시력교정술 후에 발생하는 각막 확장증은 원추각막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원추각막 해서 그 단어를 조금 혼합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